세상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고, 움직여도 여전히 같은 크기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욕망이거나 욕심이거나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분들이 우리 이 역사를 지키는 운동력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좀 배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회차부터는요, 배경에다가 그림을 걸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유튜브 방송이야 기타 등등의 상품 광고를 하지만 저는 그냥 화가님들의 작품이나 아니면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전시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벽에 보이는 검정색 그림이 보이시죠? 이것은 나상덕 화가의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인걸이라고도 합니다. 인걸이라고 하는 말은 열기를 품은 불덩이 숯, 그것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이렇듯 이제 전시 광고를 할 것인데 좀 상황이 된다면 제 맘대로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작품은요, 12월 12일부터 울산문화예술회관 1관에서 대형 작품과 다양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개인전입니다. 12월 10일부터 시작하는데 오프닝 하는 날 저도 울산에 한번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축하 부탁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61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시작을 했죠. 배경도 바뀌었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오늘 이야기는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과 달라지길 희망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속 방송 들으실 거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다립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한 해가 다 가는 입장에서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 몇 가지 이야기하면요.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우선 법령 몇 가지가 바뀝니다. 바뀌는 게 아니죠. 신설됐다라고 해야 되죠. 내년 정부 한 해 예산이 610조가 좀 넘는데 그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 9천억쯤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액수가 상당히 크긴 큽니다. 여기에 문화예술 예산은 2조 2,740억으로 2023년 올해보다 1.9%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좀 혜택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만평님들도 내년 예산에 혜택을 좀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흔히 말해가지고 줄이 닿아야 되는 것이고 실력이 좋아야 되고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술 당근마켓 티아트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미술 전문 플랫폼 갤러리 부킹도 확장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이런저런 것들 중에서 지금 2024년도 법령 중에서 글쎄요.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뒷북을 쳤다고 해야 되나 여튼 상관없이 법안이 작품을 팔면 보증서를 반드시 발행하라고 하더라고요.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미 갤러리에서 보증서 발행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지금 법령으로 만들어서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것 또한 현재 사업자 내고 있잖아요. 신고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글쎄 어쨌든 좋은 현상이라고 믿어봐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부터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추구권이라고. 작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이 재판매되면은 이미지를 보고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소유자만 이익을 보고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이익은 없더라. 이걸 추구권이라고 해야 하는 거지. 이것도 법안이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미술품 창작자에 있으니까 이미지가요 판매되거나 했을 때는
일정 지분을 줘야 된다. 이것을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4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긴 되는데 얼마에 뗄 것인지, 정보 공개는 어찌할 것인지, 뭐 세부적인 것은 잘 없으면서도 그냥 뭐 어쨌든 시행된다고 하니까 미술인의 입장으로서는 뭐 당연한 건 아닌가라는 것은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러한 추구권보다도요,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좀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술관, 박물관 제시 유료 입장했을 경우, 유료 입장에 대한 것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 작품 이미지를 보잖아요.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이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분을 화가 혹은 화가의 유족에게 제공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거기서 좀 생각해 봅니다. 세부적인 없지만요, 이게 좀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요, 작가가 사망 후에도 30년 정도 존속하면요, 작가의 법정 상속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말씀드린 대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어떤 저기 이미지, 이 실효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리세일이 되는 이러한 작가들은 이미 부자잖아요. 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을 좀 추정을 한다면은 부자들에게 부자인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초보 화가들, 초기 화가들에 대한 좀 활성화된 삶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법은 가진 자의 법인가 봅니다. 차라리 맨 처음 판매될 때 이 보증서나 계약서에 만일 리세일 될 경우 증가 금액의 몇 퍼센트를 원작자에게 줘야 된다,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이런 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화가가 본인의 작품 판매되는 경로도 알 수 있게 되고, 근데 이거는 누가 샀는지에 대한 것은 몰라도 되지만 내 작품이 현재 얼마에 리세일이 되고 어떤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저작권 권리자로서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요, 이러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에서요, 리세일 될 때 500만 원 미만이거나 3년 이내에 리세일 되거나 이미지 저작권 자체이거나 리세일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추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만 활성화되는 미술 시장이 더 커질 텐데 말입니다.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뭐 그냥 가난한 예술가의 복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작가에 대한 미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를 국회 보내주십시오 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될 턱도 없잖아요. 그냥 여기 나올 때는 좀 웃기기만 합니다.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요, 현장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가장 법령이 우선 2024년 7월 달에 법령이 시행된다는 것 되게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술품에 대한 상속 있잖아요. 물납제 이것도 시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물납을 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요, 사문화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면에요, 2024년도에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은 대단히 많죠. 우선요, 우리 회사 잘 되기를 원하고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미술품 리세일, 흔히 말하는 미술품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티아트 좀 많은 분들과의 호흡이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것보다도요, 그냥 좀 뭐라 그러나요, 좀 국제적이고 세계적이고 좀 글로벌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좀 사회적 입장, 미술 시장에 대한 여타의 다양한 조건들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뭐 이 스포츠도 그러잖아요. 외국 감독 많이 쓰긴 하지만 국내 비엔날레나 대형 미술 행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감독의 문을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감독에 대한 선임도 중요하지만 이 뭐 대형 먼저 비엔날레 뭐 기타도 미술제 많잖아요. 거기에 프로젝트 심사로 프로젝트 감독이 좀 선임되었으면 하는 것이 어떤 저기 이 미술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술계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감독이 선임돼서 그 사람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실행 단계에 대한 것은 감독이나 공무원들이나 학위사들이 하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권을 일반 시민이나 예술가들에게 줬으면 좀 더 다양화되고 심도 깊은 행사가 만들어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이 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적인 아트페어로 거듭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아트페어 너무 많았죠. 피로감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은 아트페어가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K아트가 장식품 전문 나라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요, 아트페어에 가면은 장식적 요소가 너무 강화된 것 같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예술적, 미학적 담론이 담겨지는 그림들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좀 연구하고 좀 미학적으로 담론, 사회적 담론을 담을 수 있는 좀 실험적 미술들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험 미술을 선보여서 매매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 아트페어가 좀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이건 좀 희망사항이죠. 말씀드린 대로 작품 가격이 5천만 원이 훨씬 상회하는 우리나라 40대 화가가 국제미술시장에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옥션이나 작전세력 그런 것 말고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각광받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좀 희망사항입니다. 물론 사전에 다양한 일이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그것도 저희 갤러리에서 그 작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예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